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귀가를 했고요. 자, 영화금속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영화금속 네이버 게시판 분위기나 이런저런 거 한번 알아보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차트 분석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가 2475원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제가 이동하면서 아까 봤을 때는 좀 시간외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한 2430원까지 시간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시간외는 그냥 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일 시초가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 분위기처럼 시초가에 내일 또 떴다가 장 초반에 퍼포먼스 보여주고 또 윗골이 달리고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246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TV조선 토론회인가요? TV조선 토론회 1차죠. 이제 드디어 이제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조금 공부 준비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더 과외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채워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를 다 보진 않았고요. 몇 가지 질문들 답변하는 거를 봤어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분야 가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질문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동대 가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자, 지금 이제는 노동 유연성이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젊은 사람들도 평생 직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노동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다시 이 한국노총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자, 유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노동 유연성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해고를 조금 쉽게 해줄 거냐, 아니면은 해고를 쉽게 해주는 건 절대 안 되냐. 이거는 타협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정규직이 조금 과보되고 있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해고를 어렵게 해놓은 이런 부분을 열어주는 게 맞는 거고, 비정규직은 보호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노동 유연성 때문에 정규직은 과보시키고 비정규직한테는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는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노동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정반대적인 입장을 학생들과 이 노조들한테 상반된 입장을 정하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단답형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항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잘 듣겠습니다, 이런 어조로 갔던 것 같고요.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이 추석 골든 크로스를 염두에 두고, 이 고발 사주 의혹인지 제보 사주 의혹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당 후보를 맹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국건에 대해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지나치게 수사한 거 아니냐, 너무 조국 편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지나치게 수사한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자, 충분하게 조국이 됐든 정경심이 됐든 타점을 온 가족 일가 친척으로 펼쳐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는 수사가 아니라 자기는 예전에 뭐 슬롯머신 수사를 할 때도 이 정덕진 뭐 이런 형제들도 둘 다 구속시킨 게 아니라 한 명만 구속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건도 검찰이 너무 어, 조국 아내, 조국 딸, 조국 아들, 조국 동생, 조국 사촌, 일가친척 전체를 다 초토화시키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제가 어느 쪽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본 느낌으로는 뭐 첫 토론회 치고는 뭐 홍준표는 워낙에 뭐 능글능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윤석열도 최재형도 첫 토론회 치고는 나쁘진 않았는데 역시 부족함이 조금 많이 느껴진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 노동 그 유연성에 관련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지금 게시판 분위기가 시간에가 떨어졌는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상승률 3등이었다. 아쉬운 게 홍준표가 임팩트가 없다. 토론에서. 근데 윤석열도 못했다. 오히려 최재형이나 안상수가 말을 잘한다. 근데 별다르게 그 길게 말할 거리가 없었어요. 홍준표가. 물론 뭐 제가 편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짧게 이야기한 게 짧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 토론 보고 실망 매물 나온 거냐? 토론 보고 판 것 같진 않아요. 뭐 시간에 뭐 이렇게 즉각 반응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윤석열 아는 게 없다. 자, 윤석열은 모든 대답이 석연치 않다. 누구랑 똑같다. 소문만, 준비 부족, 그저 내용도 별로. 솔직히 내용은 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토론이 아니라 네 의견은 어때? 내 의견은 이래. 네 의견은 어때? 내 의견은 이래.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 좀 맹탕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뭐 4분간 주도권 토론에 2번씩 주고 뭐 중간에 뭐 댓글 관련해서 뭐 무풀보다 악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40초간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최종 이야기하고 끝 난 토론회였는데, 이 토론회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주고받고 맹렬하게 맞다 아니다가 오가야 되는데, 이게 맞다 아니다가 오갈 정도 되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회자가 끊고 또 이제 뭔가 좀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될 만하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뭔가 이야기가 질문을 해서 뭔가 답변이 나올 만 하면은 자기가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질문자가 오히려 답변자 입을 막아버리고, 이게 토론인가요? 뭐 이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차피 뭐 처음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 8명 가지고 토론한다는 게 일단은 말이 안 돼. 뭐 1대1 토론이나 많아도 3명 4명인 건데 8명 가지고 토론하니까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겉도는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좀 옹골찬 토론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자, 시외라도 빼준다. 예상대로 흘러간다. 만약에 뭐 시혜가 떨어졌으니까 내일 시초가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은 아예 오버나잇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뭐 2475 고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했던 분들, 물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고,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고가 마무리니까 이거 하루 더 오버나잇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내일은 오버나잇 아닙니다. 내일은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일은 또 토, 일, 월, 화, 수 5일 연휴가 있는 날이니까 내일은 전혀 상관없이 오늘 하루 정도는 고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바라볼만 하고요. 뭐 슬프다, 뭐 5만 주를 샀다, 별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이야기는 없고, 자, 뭐 차트상 뭐 5일선을 깰 듯 하다가 5일선을 다시 탔고요. 5일선을 다시 탔고, 뭐 당연히 지금 21선 쭉 올라와서, 자, 61선과 21선 이제 내일 정도는 만나겠죠? 내일 정도는 이제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날 텐데, 그때 과연 5일선 위에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어차피 세력이 뭐 차트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음,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 어느 정도는 좀 우상향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번에 좀 불안하긴 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음봉이었잖아요. 계속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4일 연속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오늘 만약에 2시 이후에 오늘 2시 이후에 이 퍼포먼스가 안 나와줬다면 야 이거 일주일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위기가 쌓여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 세력이 관리를 해준 부분이 딱 티가 나는 거죠. 오늘쯤에는 그래도 한번 물론 내일 움직여줄지 안 움직여줄지는 모릅니다. 세력 마음인 거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세력주기 때문에 자 차트가 이렇고 고가권 마무리니까 무조건 내일 갭상이야 이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뭐 뉴스가 검색되는 거 있는지 뉴스까지 한번 보고 MTS 화면 넘어가서 차트상 자리나 여러가지 오늘 움직였던 타점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영화금속으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홍준표로 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금속 한번 쳤고요. 자 현재가 2475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2시가 지나고 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한번 한 2450원 근처 쐈다가 한번 숨 죽어가지고 2,400원 자리를 살짝 깼다가 다시 뭐 2,420원, 15원, 2,430원 이러다가 이제 막판에 종가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2,475를 말았다가 종가에서도 그 시외가 아니라 동시호가에서도 한 번 더 쏴줄만 한데 이게 세력 자체가 쉬운 세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쉽게 주는 세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스테이. 그래갖고 동시효과가 끝날 때 20만 주가 체결된 것 같은데 2,475원에 그냥 20만 주가 그 가격에 체결돼 버리는 걸로 딱 끝났고 시에도 2,430원이니까 한 45원 정도 한 2% 안 되게 2% 살짝 안 되게 살짝 떨궈 놓은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이었고요. 물론 이 2,475원에 장중에 못 털었던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이 종목은 싸도 윗골이 달리고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털었을 수도 있고요. 거래량은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주, 20만 주? 20만 주 안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10만 주, 20만 주 미만이었어요. 왜? 시간에는 그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뭐 신공항 관련주, 뭐 홍준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뭐 1시간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영화금속 어떻게 말들을 하고 있는지 뭐 주식 성투 기원이란 분의 어떤 뭐 다음 카페 글인 것 같은데 오픈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도 없는데 이게 끝인데 영화금속은 내일 정도 시세 줄 거라 예상했는데 금일 충분한 익절 구간 줘서 분할 매도 추천드렸고 소량만 오버나잇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 이 정도면 오늘도 마무리 잘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이나 오늘 시간에 다 턴 거고요. 근데 내일도 한번 움직여주고 빼지 않을까 또는 내일도 강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변수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는 보고 온 이 토론회 관련해서도 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별로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방송 토론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기사가 또 쏟아지겠죠. 뭐 이 후보자는 이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후보자는 이 토론에서 또 저렇게 얘기했다. 이것도 이슈가 되긴 될 거예요. 윤석열이 노동 유연성 갖고 두 가지 얘기를 상충되게 해놓고 자기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 못한 부분도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홍준표가 조국 건 관련해서 너무 매몰차게
너무 일가를 완전 박살낸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 못한다. 물론 조국이 무죄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홍준표를 한번 쳐볼까요? 홍준표 최근 기사가 뭐 다들 보셨겠지만, 홍준표 기사를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TV토론 맞붙은 홍준열, 윤석열, 무야홍과 국민의 강철. 솔직히 저는 국민의 강철이라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이야기인가요? 자, 윤석열 추미애 반사이익 인정한다라고 하고, 자, 홍준표는 자기가 꼰대스럽다 뭐 이런 부분 수용한다. 홍준표 보수 괴멸 수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윤석열한테 직격했는데, 윤석열은 보수가 괴멸된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으로 괴멸된 거지, 없는 잘못을 윤석열이 만들어서 수사를 확대했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 이거는 아니란 건, 이건 팩트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공격용으로 쓰다 보니까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을, 아무래도 보수권 지지층들은 이거 뭐 병주고 약주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보수가 지금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덧칠하기 위해서 꺼낸 아젠다인 것 같고요. 이게 1대1이라면 조금 더 밀도 깊게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뭐 홍준표가 지지율이 윤 총장 꺾고 1위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전체 다자로 나온 거에서는 제가 본 건 없었고요. 다자가 아니라 뭐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뭐 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이렇게 했던 거는 홍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게 있었고,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갤럽 조사라든지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다자 1위는 뭐 이재명, 윤석열, 그 아래쪽으로 이제 홍준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을 제치고 3위로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이낙연은 조사에 따라서 10% 미만 또는 10% 이상 이렇게 받는 것 같고, 자, 홍준표 뭐 중산층 복원하려면 최저임금 주 52산제 중단해야,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자, 뭐 기사 나온 거 이제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혼 전 이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에 뇌물이라고 고발한 부분이 있고요. 자영업자들 65%가 문정부가 잘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두드려 맞고 있죠.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홍준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재명이 두드려 맞는다고 윤석열이 반사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제 차트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인 자리 차트로 한번 자세하게 볼 텐데, 저라면은 이렇게 거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라면은 저는 오늘 거래 안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영화금속은 거래할 짬이 없었고, 15분봉으로 볼게요. 넓게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움직였네요. 자, 시초가 뭐 한 2,300원 언저리에서 움직였고, 2,300원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 뭐 살짝 뭐 2,270원, 2,270원까지 찍고, 거기에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430원까지 1차에 랠리가 나왔어요. 9시 근처는 아니고 10시가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11시 반이네요. 11시 30분에 2,430원을 찍었으니까 그 댓글 다셨던 분 2,345원인가요? 이분은 이때 터는 게 맞아요.
2,400원 위에서 일단 1차로 전량 터는 게 맞는 거고, 타점상 그래프 타점상 무조건 2,400원 위에서 2,430원 찍고 빠진다 싶으면 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400원 위에서 시가로 걸어놔야지 털리겠죠. 그리고 나서 뭐 꿈틀꿈틀 대면서 회복을 못하고 다시 가라앉았죠. 2,300 한 50원? 2,350원 수준까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2,350원 수준까지 가라앉았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줄었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다시 붙는 모습. 그러다가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자, 이 뒤에 다시 양봉과 거래량을 만들어 가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양봉 확인하시고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라잖아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두 번째 자리로 이렇게 바닥에서 깔려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깔린 뭐 4만 주 이렇게 거래된 자리에서 뭐 2,350원, 2,360원 이러다가 15분 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3분 이렇게 잘라보면 충분히 들어갈 자리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15분 봉으로 보는 거고, 자, 이렇게 한 방에 2,470원을 찍죠. 2,470원. 그러면 당연히 털어야죠. 들어갔다 바로 터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 번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도. 먹고 또 먹고. 여기서 뭐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죠. 자, 살짝 2,400원을 깼다가 2,400원을 살짝 깼다가 종가는 다시 2,475원. 자, 이렇게까지 거래하면 세 번까지도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자리고요. 무조건 한 번은 익절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익절하시고 나서 자리대가 애매해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거를 못 털었다, 이거를 익절을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 이상의 물려 계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움직인 부분 한번 차트 자리대까지 어떤 타점에서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봉으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였죠. 자, 이 자리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자, 퐁당 하던 자리입니다.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 죽고,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 죽고, 그러다가 갭 띄우고 윗꼬리 달린 자리에서, 자, 갭 띄운 자리는 안 깨고 마무리.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더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주말에 무야홍 이슈가 막 열리기 시작하고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그 다음 주, 이게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살짝 맛만 보여주고, 이렇게도 달릴 수 있어 라고 맛만 보여주고 음봉을 낸 다음에 거래량은 없었어요. 근데 웬걸 9월 7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자, 2,655원까지 한 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쉬죠. 한 번 쉬고 그 다음날 2,825원까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퍼포먼스는 최고 자리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쉬고 다시 이렇게 떨구는, 5일선을 떨구는 1, 2, 3, 4까지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5일선을 탄 거죠. 뭐 저는 충분하게 아직 뭐 살아는 있는 자리고, 세력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읽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변수는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예, 추석 연휴 전에 한 번은 싸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쏜 이 자리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내일도 한 2,600원 근방까지는 한번 싸주지 않을까. 이건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이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시초에 들어가는 거는 바보짓이죠. 이거는 어차피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물려있는 분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제 말씀을 듣고 만약에 제 말씀대로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추석 전에 정리하는 게 맞죠. 뭐 5일 연휴인데 뭐 어차피 홍준표 테마는 추석 이후에도 갈 거지만 이전에도 그렇게 계속 익절할 수 있는 기회에 익절하지 않고 고집, 미련, 욕심으로 집착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내일 2,600원 근처 또는 그 이상이라도 퍼포먼스가 나와준다면은 익절이 아니더라도 약손절이라도 일단 물량 정리하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리대는 충분하게 만들었는데 모르죠. 이 만든 자리를 세력들이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줄지 안 줄지는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 마음. 근데 반드시 내일 정리하자 물량을. 내일 반드시 물량 정리하자라는 주의고요. 당연히 저점이 아니라 고점에서 정리하셔야죠. 자, 또 이제 내일 또 어떻게 이 영화금속의 움직임이 나와줄지,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줄지, 뭐 당연히 고점을 준다면은 1,000만 주, 1,500만 주, 2,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질 거고요. 뭐 그동안 뭐 700만 주, 뭐 3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는 6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긴 했는데요. 자, 아까 시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시혜 한번 볼까요? 시혜는 2,430원이고 거래량은 한번 봅시다. 거래량이 얼마였는지. 거래량 15만 주. 별 의미 없어요. 거래량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2,475, 2,450, 2,475, 2,470, 70 하다가 뭐 2,430까지 뺐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익절하고 싶으신 분들이 익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손절을 저가격에 시외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뭐 기관 외국인은 별 의미는 없지만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이 다 많네요. 자, 퐁당퐁당이에요. 거의 외국인도 퐁당퐁당 느낌이고 이 외국인 물량을 따라서 뭐 내일 외국인들도 저는 내일 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기간도 한번 들어왔다 털지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털지 아니면은 그냥 별 의미 없이 횡보하다가 끝날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영화금속 현명하게 잘 자릿대 잘 잡으셔서 잘 잡으셔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못 잡은 분들은 내일 갭이 뜨거나 내일 자리에서 괜히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내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내일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실 건데 그 퍼포먼스가 저는 끊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석 이후에도 가겠지만 그래도 고점에 들어가시면 힘들 거라고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화금속만 별도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금융, 시사, 주식, 정치 테마도 모두 다 내게 맡겨라.